예, 얼마 전에 있었던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재단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일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포로서 화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전국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회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불의에 맞서는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화답을 하실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은,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 봄부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라는 그 요구, 빗발치는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은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원칙에 충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었기에 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청와대 발표, 최동욱과 관련된 뒷조사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만 실질 이제는 드디어 이게 진실 양상으로,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다 마지막 꼬리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한 정확한 책임자와 처벌, 그리고 두 번 다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천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 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만요. 서울 대공원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무한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그보다 더 큰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적합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9세 미만이겠죠. 학업 중단한 청소년 현황 같으면 19세 미만 중에서 학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있는 숫자가 전체 36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대안학교 또는 취업을 해 있는 사람, 이 취업을 해 있는 사람도 청소년도 제대로 된 취업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것은 아니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취업한 것이고요. 검정고시 준비하거나 또는 아동복지 시설 등을 통해서 실태 파악이 그나마 된 숫자가 36만 중에서 한 절반, 나머지는 전혀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숫자가 17만 정도가 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그러니까 지난 11월 28일 날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 내용을 보면 장기 결석을 하거나 학업 중단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학교에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완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아예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 있어서 실태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또는 실태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로 제도적인 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좀 문제인 것이고요. 학업 중단을 하는 사유 중에 대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사유, 여전히 다들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양극화 심해진다라고. 양극화 심해지는 어느 가정은 분명히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많이 생긴다.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알아주셔야 되고요. 또는 학교가 싫어서 학교 밖에 있는 또 친구들이 좋아서 학교 밖으로 이렇게 자꾸만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할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지난번에 11월 28일 발표한 제도 중에 하나가 기존의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안정통합지원서비스인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WE센터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VS네트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학업 중단과 관련돼서 학업 중단 위기에 빠진 학생들이 좀 집중적인 상담 같은 것을 받아서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한다든지 해서 좀 남게 만든다든지 또는 금방 말씀드린 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즉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정규직화라든지 그 본인들 자신에 대한 처우에 대한 전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긍정적인, 열성적인 이런 업무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중에 이제 전북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정부에서는 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교부금만 늘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규직으로 따로 상담교사를 채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교육부하고 방침하고는 따로 나가는 이런 상황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따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위센터와 방금 말씀드린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CBS 네트워크 이 두 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진로나 진학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CBS 네트워크를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른다가 74%고요. 알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다가 20%.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두드림존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전혀 모른다와 알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다가 대부분이고 활용하고 있다는 5%에 불과하고요.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를 알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알고 있지만 별 활용 가치가 없어 활용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7%. 또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알고 있느냐. 활용하고 있다는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일선 학교가 바라보는 시각,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싸늘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만 재정을 교부금을 방식으로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그 제도의 문제점, 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왜 무감심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편의주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약 절반 정도가 50%가 가정소득 수준이 상, 중, 하 이 가운데에서 하에 속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그냥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중에서 4.2% 정도는 아예 혼자 지내거나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고요. 이렇듯 위기 청소년 대다수가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총리님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위기 청소년도 대부분이 취약계층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위기 청소년이 또다시 취약계층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위기 청소년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허드렛 일자리를 전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대책이 제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미래의 취약계층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지금 한준희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치킨집, 주유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얘들이 보통 학교가 싫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또는 학교 밖 친구들이 좋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어울리다가 소년원까지 왔지만 이대로 사는 것은 싫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번은 실패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제도전을 통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동부 장관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취업성공 패키지가 취업성공 패키지 1이라고 봐야 되나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탈북주민, 이주 여성 여기에 위기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이 몇 명이나 되느냐, 얼마 정도를 위기 청소년으로 해서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분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 의원실로 숫자를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은 몇 명인지. 네,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1년 그리고 12년도 한 1000명 정도 그 위기 청소년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 1에서 직업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좀 저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